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네, 우리 이 코너에서 자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자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도 준칙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자살 예방협회 회장 말을 들어보니까 네. 자살 예방협회가 2004년인가 15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네.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거라더라고요. 기자협회랑 그 준칙 네, 만드는 게 공고 첫 기준. 번째 일. 네. 근데 그거 만들어진 지가 그럼 벌써 15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설리 씨 사건에 또 안 지켜진다면서요. 예, 안 지켜집니다. 그 가이드라인이요. 작년 8월에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다시 3.0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아, 버전업 했군요. 네, 그래서 훨씬 보기가 좋고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자살보도 윤리강령 3.0의 5가지 권고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예. 이번에 이 설리 관련 보도가 어떻게 무엇을 위반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윤리강령 3.0은 권고 기준을 딱 5가지로 요약했어요. 네, 5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번 뭡니까?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건 대부분의 매체에서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살이라기보다는 숨지다, 숨진 채 발견 이런 식의 보도들이 제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이번에 월간조선이 14일 기사의 제목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월간조선은 현재 그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빠진 상태고요. 또 다른 사례는 14일 한국경제가 종현, 뒤따른 설리, 하늘의 별대다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알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를 엮어서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이 보도도 지금 제목이 설리 숨진 채 발견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문제라는 걸 알면서 네. 처음에는 그냥 쓴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비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윤리강령 2번째는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자살 보도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정말 듣기에도 너무 끔찍하지만 이 모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방법이나 도구를 전하는 보도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월간조선 보도에서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인스티지라는 매체에서도 방법과 장소를 매우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상식이 없는 수준의 보도라고 그나마 할 수 있죠. 구체적 방법을 보도하지 않는 건 대부분 지켜지는 네, 이제는 상황이군요.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문제가 되는 게 그 자살의 동기를 너무 네. 축소해서 그냥 확증해버리는 네. 이런 게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설리 씨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리 씨의 죽음의 원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될 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인권을 우리가 지나치게 소홀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여성 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의 문제, 언론이 논란이 된 연예인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면서 고통스럽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기사에 달렸던 시민들의 악플의 문제까지 엄청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우리가 살펴보고 반성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동기를 단순화하는 것, 그러니까 악플 때문이야, 네. 우울증 때문이야, 그렇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실제 정확하지도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거 진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언론은 지금 각 분야의 성찰을 하는 수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죽음의 동기만을 단순화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것이 악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많았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경제의 설리 사망 포털 연관 검색어엔 노출 이슈 결국 악플이 문제였다라는 것과 한국일보의 여성 혐오 등 악성 댓글 못 견뎠나 배우 설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등이 그런데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것은 고인이 직접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죽음의 이유를 추측하는 것과 언론이 이렇게 발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의 두 번째 항목인 이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
대응해서 단정짓지 말라라는 것을 예. 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예, 네. 예. 이게 이 권고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예, 예. 무엇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확실치도 않은 보도가 자꾸 나가면요. 네. 비슷한 일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그래요.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네, 정말 그런 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입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거 두 가지 권고 받고 세 번째 네. 권고는 뭐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아를 방지하려면 유서는 특히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네. 특히 여기에는 유명인의 자살의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달리 좀 더 파급력이 크다. 그러니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은 자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설리의 경우에 유족과 소속사가 장례를 비공개로 엄수하는 등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막 장례식장 앞에서 연예인들 우는 거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보도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론이 여전히 유서 내용에 집착하는 그 행태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그 추모의 글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 거를 또 기사화하는 거의 장례식장을 다시 찍는 거랑 똑같은 식의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제가 유서 내용에 집착하는 언론의 행태를 좀 보면 중앙일보의 경우에 악플 시달린 설리, 극단 선택, 집 안서 신경 담은 메모 발견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국민일보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중앙일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집안에선 유서로 보이는 설리가 자신의 심경을 적은 메모장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구절절 다 쓰다가 마지막에 경찰 관계자는 메모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서라는 것이 제목에 걸려있는 기사 대부분이 열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예. 실제로 경찰에서 이거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성 제목을 계속 달면서 마치 그걸 누르면 뭔가 설리가 있는 남긴 것처럼. 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네. 어뷰징 기사인 것이죠. 그 네 번째 권고 사항인가 봐요. 그래도 이런 모든 그 보도 밑에 네. 뭐 자살 예방 전화번호, 희망의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은 쭉 써놨더라고요. 예, 예. 이게 네 번째 권고예요? 예, 이게 네 번째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권고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요것만 지킨다는 겁니다. 별별 희한한 사진과 나쁜 글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요것만 싹 들어있어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내고 도대체 이 권고 기준을 너무 놀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심각한 보도 사례에도 다 요 글들은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고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면서 너무 요 문구만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요 문구만 붙였으니 우리 면피된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마지막 권고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설리 씨 관련 보도에서 정말 고인의 인격권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사고를 전하면서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톱데일리, 국민일보 등은요. 고인이 사망 직전에 논란이 되었던 노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노출이 된 사진인데요. 예. 이것을 사망을 전하는 보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업적 위주로 무난하게 정리하는 게 예인데요. 그렇죠. 너무나 황당하게 이런 사진을 굉장히 가장 최근에 가장 본인이 싫어했을 사진을 올려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로 그 고인이 살아있을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고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리케이트가 쳐진 집을 밖에서 찍는 것은 물론이고 수습된 고인의 시신이 운반되는 과정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구급차 사진을 찍어서 여러 장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 올린 온라인 보도 언론사는 더 팩트, 마이데일리, 스포티비, 뉴스엔 등이 있었습니다.
그 시신 운반되는 과정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정말 기사로 올렸다고요? 사진이 몇 장 있고요. 그리고 시신이 아직 그 안치되지 않은 운구차 안을요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준다거나 그걸 또 따로 찍어서 의미심장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문제적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진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리의 인격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참히 해치는 수준이었고요. 좀 아까 얘기는 뭐 가장 고인이 싫어했을 사진을 썼다? 네. 정말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난 거는요. 예. 댓글이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다시 기사를 올리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설리 죽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악성 댓글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걸 모아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속이 상한 것은 사실 설리 씨의 이번 일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언론의 책임이 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언론이 자신의 태도를 뭐 사과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악성 댓글들을 모아서 또다시 어뷰징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태는 정말 특히 그 나쁜 악플을요 계속 캡처해서 텍스트로 옮겨주고 사진으로 기사화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들이에요? 위키트리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과거 설리가 가장 상처받았다고 말한 악플이라는 10월 15일 보도인데요. 그냥 최악의 악플들을 정리하는 이런 보도들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망 소식 이후에 달리는 악플을 정리한 기사도 또 있다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위키트리 관련 보도를 좀 보니까 고인의 사망 이후 나흘 동안 총 73개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한 거죠. 그런데 고인의 생전 발언, 동영상 그리고 그 추모 연예인들의 추모들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들의 내용들도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누군가에 대한 추모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고 만약에 고인에 대한 평가를 전달할 목적이라면 사실은 연예인들의 그 추모의 말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하면 될 일인데 껌껌이 하나씩 올리면서 이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악플들을 자꾸 정리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네. 나흘 동안 73개? 네. 한 언론사에서만. 그러면 하루에 거의 20개네요. 그렇죠. 정말 돌아서면 또 하나 올라와 있고 돌아서면 올라와 있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거의 20개면 10시간이라고 쳐도 한 시간에 2건씩. 예. 아니 한 연예인의 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4일 동안 70몇 건이 되는 기사를 생산할 만큼의 내용이 있어요? 뭐 하면 억지로 만들면 있겠지만 저는 그 보도의 내용이 너무나 안 좋았다라는 게 사진 하나 올리고 그냥 그런 식의 제목을 낚시성으로 달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자살 보도의 5대 원칙, 5대 준칙, 권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네. 그걸 어긴 보도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기는 이유는 장사군요. 저는 장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태도는 살아있을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설리 씨의 인격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설리 씨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SNS를 계속 스토킹해서 계속 기사화해줬고요. 뭐 사진 하나 올리고 말 한마디 하고 무슨 실수 있으면 계속 기사화해주고 그 기사에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악플이 있었고 그 악플을 다시 기사화해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설리 씨가 한마디 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다시 공격하는 기사를 쓰고요. 또 거기 댓글이 달리고 이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설리 씨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리 씨가 예를 들면 시선 강간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뭐 옷에 대해서 뭐 이런 품행에 대해서 계속 지나치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언론이. 그런 말을 하면 너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옷을 입지 마라는 식의 보도를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리 씨는 정말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인격과 침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전혀 반성이 없이 다시 한번 장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언론은 정말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런 자극적 제목이나 자극적 보도에는 클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네. 언론사가 그 현실을 알지만 우리는 아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가만 놔두면 언론사들은 전부 클릭 많은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 내달려 갈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도 준칙, 권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요. 네. 기자협회에서 이런 권고를 만든 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협회 소속사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뭐 신문윤리 강령도 있고 신문윤리에서 하는 그 어떤 뭐 권고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어겼을 때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예. 경고도 줘요. 예.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실제적으로 자율 규제다 보니까 너무나 손방망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좀 이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글쎄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징계나 규제가 없다면 아까 네. 제가 얘기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정말 양심껏 내지는 모범적인 언론이 되고자 네. 준칙을 따라서 클릭 수가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자제하는 언론사들은 손해 보고 그렇죠. 그걸 어기는 언론사는 이득 보고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벌이 안 되면 상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렇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짚어주면서 지키기를 선언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벌 주거나 상 주자는 식의 제도적 논의는 아직 없어요. 예, 지금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안하는 거는 이제 포털이 일단은 온라인 보도에서는 포털이 어떻게 보면 갑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죠. 참담한 보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겠습니다.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벌이나 상 논의 없으면 앞으로 어기는 데는 꼭 나와요. 예. 자, 김만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